초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명재환 파면 후에도 연금 수령이 일부 유지된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사회적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명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대상은 명 씨 소유의 대전 아파트 한 채다. 이는 공제회가 피해 아동 유족에게 지급한 급여와 장례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다. 명 씨는 이미 공직에서 파면됐지만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은 최대 50%만 감액되고 수급 자격은 유지된다. 즉 그는 62세부터 감액연금을 매달 받거나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명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형을 면하려는 의도는 아니며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계획범죄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명 씨는 하루 한 건씩 총 27건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유족은 3,500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사형을 촉구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코카인 1.7톤 밀반입 사건에 가담한 외국인 선원 4명이 구속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국제마약 카르텔과 연계된 조직적 범행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동해해경청과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32,000톤급 벌크선 어우를 수색해 기관실, 밀실에 숨겨진 코카인 블록 1,690개 총 1.7톤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5,700만 명이 동시에 복용 가능한 양, 불법 유통 시 1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선원들은 지난 2월 페루 인근 해상에서 마약 보트와 접선해 코카인 56자루를 받아 선박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당진항과 중국 항만을 거쳐 옥계항으로 입항, 미 연방수사국 FBI과 국토안보수사국 HSI의 첩보로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전수조사와 감식을 거쳐 8명의 밀반입 가담 선원을 특정, 이 중 4명이 구속 송치됐으며 사전에 하선한 나머지 4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이다. 우울증을 앓던 20대 여성을 채팅앱으로 유인해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28일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채팅앱에서 만난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올린 글을 보고 그의 집을 찾은 뒤 숨졌으며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시신을 보고도 일일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경찰은 시향에 가출 추적 중 사건을 포착했다. 시향 역시 A씨의 글을 보고 집에 방문했으나 시신은 다른 층에 있어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었고 깨어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B씨 시신을 부검하고 정신질환 여부 및 자살 가담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혐의가 명확해지면 살인죄로 변경될 수 있다. 다크웹 기반 국내 최대 마약 유통 사이트 탑코리아 운영 조직 19명이 전원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마약 판매 유통책 15명은 구속기소, 나머지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탑코리아는 가입자 4,000명 규모의 한국어 기반 마약 판매 플랫폼으로 온라인 쇼핑몰처럼 마약 광고 거래가 이루어졌다. 검찰은 2023년부터 수사에 착수해 3차례에 걸쳐 일당 전원을 재판에 넘겼다. 판매상은 마약을 공급받아 전달책을 통해 은닉배달 거래, 일가족이 조직적으로 대마를 재배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검찰은 가상자산 추적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했으며 이번 수사는 미 법무부 주도 다크웹 국제공조 랩터 작전의 일환으로 서울중앙지검도 국제파트너로 참여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2일 4개 대륙에서 270명 체포, 서울도 작전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양면 테이프를 붙인 종이 막대로 교회 헌금함에서 헌금 봉투를 꺼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서울 중랑구의 한 교회에서 종이를 말아 만든 막대에 양면 테이프를 붙인 뒤 이를 헌금함 투입구에 넣어 봉투를 꺼내는 방식으로 총 202만 원 상당의 헌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이후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범행 역시 누범 기간 중 이뤄져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에도 동일 수법으로 반복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 않은 점은 양형에 일부 반영됐다. 27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9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수업 중 담임교사 B씨에게 발길질과 폭언을 퍼붓는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 A군은 자신의 답을 B교사가 오답 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업을 망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충격을 받은 B교사는 교육활동 침해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했으나 이후 투입된 시간 강사도 A군에게 수업 방해와 위협을 당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피해 교사 보호보다 학부모 면담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보였고 이에 전교조는 2차 가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폭력이며 제도적 실패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그 결과를 국회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해 교권보호 입법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방학 중 집에 혼자 있다? 불이나 숨진 12살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다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B씨 40대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재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월 26일 초등생 A양을 홀로 두고 외출한 사이 인천 서구 빌라 4층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A양이 중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의 당사자다. 당시 B씨는 식당 출근 중이었고 남편은 신장투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있었다. 경찰은 3월 B씨의 방임 혐의를 인정해 1차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최근 B씨가 집안에 장기간 쓰레기를 방치한 사실을 일부 시인함에 따라 재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B씨 남편은 지병 등 상황상 방임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추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B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가을 결혼식을 앞둔 30대 여성 A씨가 진돗개에 물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결혼식을 연기했다. 사건은 이달 6일 경북 경주안 도로에서 발생했다. 개를 쫓던 견주 할머니의 요청에 A씨가 개를 불렀고 갑자기 개가 돌변에 달려들었다. 팔과 허벅지를 물린 A씨는 근육 파열과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견주 측은 초반 치료비 지급을 약속했으나 추가 진료에 대해선 과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다. A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 중이며 반려견 돌봄도 어려워 예비시가에 맡긴 상태다. A씨는 가벼운 상처로 치부하려는 태도에 분노한다며 어린아이가 피해자였다면 더 큰일이 났을 것이라 밝혔다. 고소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가운데 반려견 안전관리 부실과 피해자 보호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길마섬 인근 갯벌에서 고립된 여성 2명이 야간 드론 순찰 중 발견돼 구조됐다. 28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9분경 해루질 중 밀물에 고립된 40대 50대 여성이 드론에 포착됐다. 당시 인천해경과 인천시는 합동 드론 순찰을 진행 중이었고 이들은 바위와 바다에 각각 고립된 채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대조기 유속이 빠르고 해수면이 높아 인명사고 우려가 컸던 상황이었다. 해경은 신속히 2사람을 구조했고 저체온증 증세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경은 이들이 밀물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갯벌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서해 갯벌은 조류 변화가 빠르므로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과 물때 확인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해경과 인천시는 드론을 활용한 갯벌 안전관리를 본격 확대 중이다.